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시장 진단, 추천주, 주식 관련 강의 등등 주식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슈퍼몽키라고 합니다. 네이버 카페명에 슈퍼몽키라고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하루의 특징주를 정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심주를 뽑는 효과를 노립니다. 또한 전반적인 시장의 주요 섹터를 정리해 봄으로써 시장 마감을 하고 시장 흐름을 보는 눈을 키워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주식들 정리를 하는 게 쌓이면 한국 증시 2,000개의 주식을 한 번에 다 알진 못해도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을 다루는, 그리고 본인이 잘 알게 되는 그런 수준이 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실력과 진정한 주식 투자를 추구하고자 하고, 영상이 그 과정에서 전달력이 더 좋기에 만들어서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금요일에 해당하는 1월 11일 시장 마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시장 지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양호한 모양새, 지속적으로 지금 반등한 후에 어떤 하향 추세의 고점에 이제 다다른 모습이고요. 추가적인 재반락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만약에 어떤 반전을 이뤄서 추세 반전을 이뤄서 상승을 하더라도 반락을 가지고, 그러니까 쌍바닥을 만들어주고 다시 오를 그런 확률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단기 고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기술적으로는 상황 자체는 미국 셧다운은 지금 안 좋은 상황이긴 하지만 북미 회담에도 영향을 줄까 말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해결될 이슈라고 보여지고, 무역 협상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상황 자체는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좀 이따 섹터에서 얘기를 할 거지만, 북미 회담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 측에서 현재 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일본 측에서 뉴스를 낸 게, 미국 측에서 트럼프가 북한에게 북미 정상회담 요청을 했다, 그런 식으로 일본 측에서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위치는 2월 중순이나 3월쯤에 위치는 베트남, 그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지금 국내에서도 그런 이야기 계속 나오고 있고, 그쪽이 유력하다, 그 시기가 유력하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쪽 섹터가, 북미회담 쪽 섹터가 지금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주고 있고, 그래서 강세 섹터로 지금 보이는 만큼 다시 거래를 또 매매를 또 해주면 되겠습니다. 일정 부분 비율 나눠서 비중 조절해서 매매를 해주면 되겠고, 회담에 대한 이제 협상 과정이 고위급 회담도 하고 그런 게 보통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그런 거를 잡아가야 하고, 또 중간중간에 이제 그런 악재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저번처럼 밀고 당기기를 하면서 북한 측에서 미국을 때린다던가, 혹은 미국에서 북한을 때린다던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재들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하는 게 지속 가능한 매매를 위한 계좌 건강에 좋을 거고요. 그래서 대북주는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또 뉴스로는 이제 황교안이 한국당 입당한다. 이거는 조금 애매한데, 왜냐면 딱 듣자마자 드는 생각이, 황교안 관련주 특히 한창재지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이 올라주면서 급등세를 많이 보였는데, 이게 한교안 전 총리의 한국당 입당에 대한 기대가 명분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한국당 입당을 하기로 결정을 해버리면 어찌 보면 재료 소멸인데, 또 어찌 보면 차기 총선이나 차기 대선에 대한 또 그런 기대감과 어떤 이슈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또 호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양면성을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을 하기보다는 시장의 반응을 좀 보는 게 맞겠습니다. 지금 일단 급등을 많이 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그걸 이기고 차기 총선이나 차기 대선에 대한 기대감이 그거보다 더 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지켜보면 알겠고요. 어쨌든 한쪽 방향으로만 생각하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두 가지 이슈가 주말에 지금 핫한 이 두 가지 이슈를 볼 수가 있겠고, 다른 이슈들이나 이런 건 또 시황이나 혹은 실시간 카페 시황글이나 혹은 실시간 어떤 리딩이나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설명, 카톡방이나 이런 데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되고,
지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해외 증시처럼 뭐 지금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듯이 뭐 매물대라던가 역배열을 완전히 벗어내지는 못한 그런 추세, 그리고 박스권을 움직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줄 수가 있겠고, 기간계 매도는 이제 박스권 상단에서 기간계 매도가 나오는 특성, 박스권 하단으로 가게 되면 또 기간계 매수가 나오고 뭐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외인과 기관의 동향은 뭐 특별함이 없이 기존의 움직임들 유지가 되고 있는 모양새고, 최근 지수 상승의 특이점은 이제 전기전자 반도체 업종의 어떤 반등. 그래서 오늘도 살펴보면 전기전자 반도체 이쪽 업종에 대한 반등이 좀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장 전체적으로는 이 정도만 생각하셔도 되겠고요. 또 개별 종목들, 섹터들 짚어볼게요. 네, 먼저 대북주 섹터입니다. 대북주 섹터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한국내화, 지금 한국내화는 광물자원 관련주죠. 반응성이 좀 좋은 편이고, 다만 좀 특징적인 것은 하락할 때 좀 크게 하락하고, 변동성이 좀 큰 편이라는 거, 그런 측면이고, 반응성이 좋고 거래대금 많고요. 괜찮은 주식입니다. 그래서 한국내화와라. 먼저 관심주부터 먼저 짚어드리자면 한국내화, 그리고 효성 OMB 먼저 보고, 그 다음 포스코엠텍 또 봐줄 필요 있고요. 그리고 티플렉스 정도까지. 그리고 지금 효성 OMB가 원래 그 농업 혹은 비료 관련주죠. 그래서 농업 비료주로 분류가 되는 그런 주식들, 그리고 기타 대북주, 그러니까 지금 언급이 안 되어도 기타 전반적인 대북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기에, 원래 뭐 개성공단부터 강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개성공단 자체는 이제 특별한 이슈가 있어서 움직였었는데, 지금 광물자원 관련주나 이런 거는 최근에 움직인 게 뭐 인프라 관련해서 좀 움직이기도 하고, 혹은 뭐 건설주 이런 것도 짐 로저스 발언 관련해서 움직였죠. 근데 지금 분위기는 또 금요일 시장에 비춰보면, 그리고 다음 주에 예상이 되는 그런 분위기는 지금 북미 회담 관련해 가지고 분위기가 좀 무르익고 순환매가 여러모로 많이 퍼지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오늘 금요일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국내화, 그리고 효성 OMB, 포스코엠텍, 티플렉스 이렇게 관심주로 볼 수가 있겠고, 다른 섹터들도 유의 깊게 보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 효성 OMB 말고는 다 광물자원 관련주죠. 그리고 NK물산도 광물자원 관련주로 오늘 강세를 보였고요. 현대코퍼레이션 홀딩스 같은 경우는 좀 강세를 보였는데 좀 일반적이지는 않은 흐름이죠. 그리고 거래대금도 114억으로 뜨네요. 지금 이거 안 보이는데 114억으로 뜨네요. 그래서 뭐 조금 서브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국주강 같은 경우도 광물자원 관련주로 지금 이틀 연속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동방이라던가 이런 거 물류 관련해서 움직임 보여준 거 보였죠. 그래서 순환매 돌면서 KCTC도 물류 항만 관련주, 뭐 나진하산 항만 뭐 이런 거 관련주로 해가지고 움직여주고, PJ메탈도 광물자원 관련주로 움직여주고요. 그래서 지금 금요일 같은 경우는 광물자원주가 대세를 이뤘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대북주가 많이 움직여주긴 했으나 가장 강력하게 움직인 건 광물자원 관련주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뭐 농업 비료, 대북주 중에서도 강한 게 농업 비료 이쪽이랑, 그리고 개성공단 쪽은 이제 특별히 언급이 됐기 때문에, 김정은한테 언급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리고 광물자원 이쪽이 강하죠. 광물자원이랑 뭐 그 철도 쪽 이쪽도 강한데, 철도 쪽은 요즘에 좀 잠잠하고요. 좀 이슈가 조금 지나서 그런 측면이 있고, 그래서 철도 쪽도 더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수급이 계속 순환매가 되면은 이슈를 불문하고 지금 움직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 보시고, 그리고 북미회담 아까 처음에도 언급해드렸듯이 북미회담 관련해서 어떤 악재라던가 밀당이라던가 그런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락이나 조정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런 측면도 염두는 해주고 비중 조절 다시 한번 강조 드리는 바이고요. 그래서 대북주는 지금 금요일 시장의 특징주를 살펴보자면
이 정도 정리가 할 수 있겠고, 거의 대부분은 광물자원주가 강세를 많이 보였고 나머지 대북주들 순환매 수급이 좀 들어왔었다.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다. 그 정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심주는 또 말씀드리듯이 한국내와 효성 OMB, 포스코 엠텍, 티플렉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서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전기전자 업종과 반도체 업종이 어떤 재평가 및 반등 혹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몇 가지 움직였던 주식들을 봐주겠습니다. 그래서 선익 시스템 움직여줬고, 선익 시스템은 이제 폴더블 폰 혹은 뭐 디스플레이, 왜냐면 기술주가 움직일 때 또 전반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업종이 이제 크게 봤을 때는 같은 섹터라고 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폴더블 폰 관련한 이슈가 있죠. 그래서 2월 삼성 폴더블 폰 관련한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또 선익 시스템이 좀 움직여준 모습이고요. 그리고 파인테크닉스도 이제 폴더블 폰 관련해서 움직여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YIK 같은 경우도 반도체 관련한 주식인데, 반도체 장비 관련한 주식인데, 투심이 좋아지면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과 어떤 거래량이 급증하는 모습. 그래서 YIK 같은 경우는 관심주로 보고 보면 되겠고, KC 같은 경우는 좀 거래나 거래대금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반등 나와주고, 마찬가지로 KC도 기술주로서 장비 공급,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공급 하는 업체로서 부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V원텍 같은 경우도 뭐 폴더블 폰 관련해서 뭐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언급도 많이 되고 2차전지 관련주로도 언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자체는 괜찮은 주식이고요. 재무도 괜찮고 오랜만에 거래가 급증된 모습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이유를 따지자면 폴더블 폰 관련해서 움직였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어차피 업황이 안 좋거나 추세가 안 좋으면 아무리 어떤 호재가 나와도 반응성이 떨어지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지금 반응성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그만큼 어떤 업종 자체가 지금 전반적인 추세 자체가 반등이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그 반응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폴더블 폰 관련 이슈, V원텍은 굳이 얘기하자면 폴더블 폰 관련 이슈. 그래서 V원텍도 관심주. 그래서 기술주 중에는 YIK랑 V원텍 정도 좋아 보이고요. 그래서 기술주, 오늘 특징적인 기술주 요 정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러셀도 굉장히 특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가 자체는 낮은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지만 지금 모습 자체는 굉장히 변동성을 크게 키우면서 거래가 많이 급증된 모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움직임을 보면서 수익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러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러셀도 관심주로 보면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종목 정리는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적죠? 뭐 지금 상승 기대 개별주가 아니고 상승 기대 관심주 라고 해가지고 개별주들도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기술주 섹터와 좀 뒤늦게 오후장에 좀 상승폭을 키운 광물자원 관련주,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돈을 많이 먹어버리고 이슈를 많이 먹어버린 경향이 있어서 뭐 다른 개별주나 다른 테마들이 딱히 볼만한 게 별로 없네요. 살펴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살펴봐도 충분히 살펴본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도 관심주 많이 뽑았죠. 관심주 많이 뽑아냈고, 뭐 정리할 거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강세에 있는 거 위주, 앞으로 기대되는, 상승 기대되는 종목들 위주로 봐주시면, 그런 섹터들 위주로 봐주시면 되고요. 항상 비중 잘 지키고 원칙 매매 잘 지켜서 손절이 나더라도 익절이 나더라도 그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이제 계좌가 우상향하는 과정이 가장 이상적인 주식 투자, 현실적인,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주식 투자입니다. 손실을 안 보기 위해서 물타기를 한다거나 뭐 존버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끝이 좋은 경우를 못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뭐가 옳은지를 감정적인 편향에 기울어지지 않고 기계적인 모습, 그러니까 분석을 하고 성실하게 하면서
가슴은 차갑게 머리는 열정적으로 그렇게 항상 성실하게 분석도 열심히 하되 주식을 잘라낼 때는 그냥 감정 없이 잘라내버리고 익절할 때도 뭐 아쉬움 없이 익절해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목표가와 손절가를 잘 정하고 운영만 해줘도 수익은 지속적으로 쌓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꾸준히 쌓이는 수익을 참지 못하고 단기간에 대박을 노리려는 그 심리,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그런 심리, 그것 때문에 이제 중간중간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 보면 꾸준히 쌓아서 실력도 꾸준히 쌓고 계좌 수익도 꾸준히 쌓는 사람이 결과적으로 승자가 됩니다. 나중에 돌이켜 보면은 막 대박을 노리는 사람, 뭐 수익도 막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 뭐 몰빵을 해서 막 크게 내는 사람, 이런 사람 한 번 봤을 때는 화려해 보이지만 절대 시간이 지났을 때 절대적으로 끝이 좋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답답하고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가고 계신다면 그게 맞는 겁니다. 그게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뭐 유튜브 보시는 분들 구독하셔서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가시고, 그 뭐 지금 카페에서는 새롭게 그 추천주 무료 체험을 지금 이제 언급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여러 번 언급하셨는데 뭐 이래저래 차일피일 미루다가 추천주 무료 체험을 생각을 해서 지금 공지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뭐 추천주 지금 다음 주에도 뭐 대북주 같은 경우에 추천주 드릴 거고 뭐 이렇게 할 건데, 추천주는 계속 나가죠. 그래서 좋은 주식이 있으면 추천하고 매매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무료 한 번도 추천주를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그냥 짧게 무료 체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페에 있으니까 공지사항 참고하시면 되고, 그 외에도 시황이라던가 뭐 주요 섹터 정리라던가 이런 거 지속적으로 저도 공부하는 차원에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하면서 같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움 많이 받으시고 카톡방도 활용 잘 하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도 저번 주 고생하셨고 다음 주도 또 새로운 일들이 많이 생기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멘탈 잃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기계적으로 익절하고 손절하고 그렇게 좋은 매매 방식 원칙 지키다 보면 계속 쌓여갑니다, 수익은. 네, 그래서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겠습니다.